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어쩌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그런 시장이 새롭게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오프닝 벨 신청해 주시고 상당히 좀 투자하는 데 어렵다면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나름대로 정보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긴축 공포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좀 타던 장세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과연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 언제쯤 오를 건가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장은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런 러시아의 사태가 장기 전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 게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 그렇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11월 중간선거의 패배, 우려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때려잡자 이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부터 강하게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5월, 6월, 7월 계속해서 50bp 이상 금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큰 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시장의 매니저들은 우려하고 미리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기에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도 망치고 상당히 좀 두 가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먼저 잡자. 그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쩔 수 없는 하락세.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이 지나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주가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그런 내용을 연출함으로써 그 이후에 연말로 가서는 약간의 좀 반등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반등을 살짝 했다가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럴 때 또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분명히 연준에서는 6, 7월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할 거다. 미리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또 한쪽에서는 펀더멘털이 싸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퍼가 거의 10배, 11배 상당히 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지금 정도 사업이하는 수익은 날 거다. 이런 또 반발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현금 보유자들은 이럴 때 가장 싼 주식을 사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 반발 매수가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올라오게 되면 여전히 지금이 어떤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금리를 또 공격적으로 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파는 심리 이런 쪽으로 계속돼서 강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팔고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또 발언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월 연준에 이어서 뉴욕 총재, 클리브랜드 총재 한편으로 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상황을 지속되고 있고 세계가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러시아 쪽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독일에 주고 독일에 필요한 물건을 받고 이런 국제 공조화 체제가 깨지면서 이제는 심지어 러시아는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를 계속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 만약 이런 내용들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세계의 어떤 경조화는 깨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은 특히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출길이 막히는 또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도 봉쇄가 길어지고 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이 더 악적으로 좀 꼬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연준의 총재들은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경기를 봐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재로 봐서는 뭐 6월 달도 50을 올리고 심지어는 뭐 6월 달을 75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으면서 금리를 오르면 상당히 이런 점들이 자연스러운 수준이겠지만 네. 지금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당연히 연준 이사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네. 뭐 5월에도 50 올려야 될 것 같고 7월에도 50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연준의 이사들은 이런 물가가 잡히지 않는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네. 좀 사그라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 베이시스가 좀 안정되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시장의 메이저들은 미리 이런 방향을 보고 네.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미리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만 좀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등이 좋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또 특히 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특히 여러 가지 지금 국조와의 협조 속에서 과거에는 어떤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중국, 네. 상당히 좀 당연히 미국에게는 상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붙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쳐서 미국과 대항을 하겠다. 네. 자, 이런 점들이 되게 되면 과거에는 어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장세 있는 중국을 미국이 이제 이런 관세를 물면서까지 중국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이런 구조인데 지금의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붙겠다. 네. 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뭐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대항한다. 자,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성장성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을 놓고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관세를 철폐해줄게 이런 점들이 나오게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히려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따른 어떤 경제 위기를 한 단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전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런 미국의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무역 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를 철폐해 주겠다. 이런 약간 좀 우호적인 이런 발언들.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어떤 풀리지 않았던 상당히 꼬였던 이런 점들을 약간은 좀 해소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가져가면서 네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물가를 좀 그나마 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지만 네. 전일 어떤 이런 그 미국의 중국의 관세 철폐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들 이런 점들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뭔가 이런 정치적인 실마리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이런 네.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역 분쟁에서 한 벌 물러나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관세 철폐를 고려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인 공약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물가부터 잡아라라고 파월 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네. 파월 의장 쪽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3월 달에는 뭐 아시다시피 25bp만 올리면서 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가 우선이다라는 쪽으로 약간 선회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는 무조건 물가다.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네. 쪽을 여전히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이제 파월 의장 쪽이나 FOMC 쪽에서도 예상보다 상당히 급박하게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는 이제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 전쟁의 상당히 좀 장기적인 지속, 네. 이에 따른 공급망 축소, 뭐 이런 점들이 더 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바이든 쪽에서는 강력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이런 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네. 그렇다면 연준 쪽에서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주가에는 부담스럽겠지만 6월 달에도 50, 7월 달에도 50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지면 그 이후에 7월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세우지 않을까? 네. 이런 점이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주가가 더 영리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나리오를 과연 주가는 어떻게 그림을 반대로 만들까? 아니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점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모든 전문가들이 한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이런 구조들, 옛날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었다. 그런 구조가 지금 뒤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증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어서 끝까지 어떤 주식을 시장을 잘 주목해보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회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잘 긁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분위기 반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냥 주가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당히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연준도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물가 문제로 인해서 모든 시장이 지금 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런 점들인데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물가 지표가 현실 속에서 전월 대비해서 낮아진다. 이런 점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지 희망,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발 전월보다 좀 낮아져라. 네. 그렇다면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피크아웃 기대감. 그러니까 전월 달에도 어떤 이 중에 한 가지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전체적으로는 높아졌다 우려감. 하지만 한 가지긴 희망, 중고차 가격 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나쁜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상당히 강해서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편으로 봐서는 좀 전월 대비 낮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한 가닥 희망은 이런 물가 지표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이런 점들이 약간 좀 풀린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된 입장에서 이런 시장의 현실적인 지표들 이런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물가 지수가 상당히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매듭을 지어서 어떤 평화로운 어떤 공조로 간다면 첫 번째 실마가 풀릴 텐데 이런 부분도 지금 더 길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중국의 어떤 봉쇄도 예상치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낮아지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표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밤에 있을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처럼 전월 발표치 하회할 경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하향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6개월 뒤에 좋아질 건가를 이런 나타내는 지표, 이런 경기 선행 지수인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00.2 지난달보다는 둔화됐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3개월째 오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제자리다. 오히려 좀 꺾였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중국이 지금 봉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제자리 걸음이다. 유럽 쪽은 오히려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도 경기가 좀 부담스럽게 아닐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입니다. 다만 미국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만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이런 점들.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인플레이션만 약간 좀 높더라도 둔화되는 모습, 피크아웃 기대감만 보이면
서서히 어떤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좀 낮게 가져가더라도 서서히 오르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 이런 경기 선행지수로 봐서는 6개월 뒤에도 상당히 경기는 부담스럽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금리를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네. 일부 뭐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 금리를 지금 우리가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우려스러운 이런 내용들인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하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가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뭐 지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꼬였지만 경기 선행지수로 봐서는 미국 쪽은 그나마 3개월째 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떤 키플레이를 가지고 어떤 물가만 잘 안정된다면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천천히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약간은 좀 희망적인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져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모든 게 지금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른다면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의 기술주부터 오르는 게 아닐까 이런 점도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선행지수는 부담스럽다. 이런 점들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달보다 꺾였다는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그림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둔화된 상황 속에서 미국만이 3개월째 오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6개월 뒤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자, 잘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전망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술주 중심이 좀 강세를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네.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까 네네. 이런 점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향후에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힘들다, 뭐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암울한 내용이 나온다면 많이 오른 종목.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현재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은 종목이 당연히 제자리 찾기 가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일에도 보였지만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성장적인 기대감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꼬였던 네. 어떤 러시아 문제라든가 이런 점들, 그러니까 어떤 물가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꺾일 것인가 이에 따른 시장의 스탠스가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네. 좀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점들이 이제 주가가 결과적으로 짧지만 좀 강한 반응이 나올 시점인데 네. 그때는 분명히 전일에 보여줬던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면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질 거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보인다면 전일 보였던 그림들 가장 성장성이 5년, 6년 동안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 시점에서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네. 러시아 상태 지속 가능성, 뭐 중국의 봉쇄 그렇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5월, 6월 달 금리 인상 이런 속에서는 당연히 많이 오른 기술주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들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때는 당연히 이제 필수 소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은 뭐 에너지, 휘발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나마 선방하는 쪽은 엑슨모빌리부터 에너지 관련주. 또 반면에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했다가 빠른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을 비롯한 어떤 기술주 이런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임할 때 나는 좀 중기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어차피 뭐 주가가 더 떨어지든 나는 좀 길게 보겠다. 뭐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을 사고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을 사놓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종목은 나는 시장에 따라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따른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에너지, 뭐 가스,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으로 단기적인 풀이하는 전략이 상당히 적중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략에 맞게 구사 전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분간 두세 달 쪽에 생각하셔야 될 점들은
만약에 뭐 그때그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살 수는 있는 시장을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들은 이때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디까지 반등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약간 좀 가장 성장성이 둔화되는 종목으로 좀 물량을 줄여놨다가 오히려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할 때는 좀 더 성장성인 종목으로 네. 주식을 사놓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반등할 때 가장 뭐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가 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주식을 뭐 물량을 사는 네. 이런 전략으로 하셔야 다가오는 주가가 당분간 힘들겠지만 네. 만약에 주가가 오를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음. 이런 점들을 뭐 구사하시면서 지금에 대한 전략을 네. 구사하시게 되면 가장 힘들 때 이런 점들을 대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좋을 때 남들보다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봉쇄도 나스닥이 또 급락하는 가운데 우리 코스닥도 영향을 받으면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오늘 기술주 중심이 강세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에 좀 의아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성장성이 있는 기술주가 먼저 오를 것이다. 그러니 현재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술주에 조금 들어가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적 접근으로는 소비재와 음식료 이쪽 종목들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맞는 전략을 좀 짜 가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 상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개장은요. 이제 저희 지난장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두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낙폭이 많이 밀렸다가 네.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낙폭이 많이 상당히 좁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뭐에서 상당히 좀 경기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네. 긍정적인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에 따라 반등했습니다. 주가가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네. 구조가 상당히 좀 많이 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네. 매매 패턴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들 전일부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담보 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신용 담보 부족에 따라서 현금을 계속 부족에 따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주식이 강제적으로 청산되는 네.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 만약에 심화가 된다면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이 팔리는 네.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 냉정하게 보시면 물론 이런 위기 뒤에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럴 때마다 사야 된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지만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가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하더라도 지금에 대한 구조가 단기적으로 러시아 문제가 더 지속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 봉쇄가 풀릴 것인가, 네. 이 두 가지 사이클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 염두에 두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기술주를 사놓고 보자가 맞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일정 부분에 주가가 뜰 때마다 현금화 전략들 이런 점들을 구사하시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내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런 전략을 통해서 네. 다가오는 상승에 가장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는 전략으로 네. 지금 임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태와 중국 봉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장세가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앞으로의 상승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를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